자, 과학 1학년 2학기 시험들이 요점 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온도와 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우리가 온도라는 것은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온도의 종류는 섭씨 그리고 절대 온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화씨라는 것이 있어요. 표현은 F라는 그 표시를 하는데 지금 나오지 않으니까 이것은 넘어갑시다. 자, 섭씨라는 것은 1기압에서 물의 어는 점을 기준이죠. 물의 어는 점을 0도, 끓는 점을 100도라고 했을 때 그 사이를 100등분한 온도라고 합니다. 자, 절대 온도라는 것은 물질을 이루는 분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내는 온도다. 분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 그래서 가장 낮은 온도를 0켈빈으로 나타내죠. 이 가장 낮은 온도라는 의미는 그럼 무엇일까요? 분자의 운동이 전혀 없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섭씨 온도의 단위는 이렇게 쓰고요. 절대 온도의 단위는 이렇게 켈빈이라고 읽습니다. 자, 섭씨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절대 온도를 섭씨 온도와 같이 단위를 환산하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섭씨 온도에서 273만 더하면 절대 온도가 돼요. 전혀 어렵지 않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재 온도가 25도라고 치면, 그러면 25도 더하기 273만 해주면 298 켈빈. 이게 바로 현재 25도씨가 298 켈빈이라는 의미죠. 25도를 절대 온도로 환산해 주게 되면 298 켈빈이 됩니다. 273만 더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온도와 분자의 운동에서 보면, 자,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의 운동은 어떻게 될까요? 활발해지겠죠.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굉장히 뜨겁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즉, 뭐겠어요? 열이 많다는 얘기죠. 열이 많으니까 분자의 운동, 활발하다. 이 얘기는 분자와 분자 사이의 간격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분자가 활발히 운동하기 위해선 사이가, 이 분자와 분자끼리의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기 위한 조건이니까요. 자, 그 다음 열 평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열 평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열이 평형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물체가, 온도가 높은 물체가 있고 온도가 낮은 물체가 있어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자, 온도가 높은 물체가 있고 온도가 낮은 물체가 있는데, 이 두 물체를 같이 가까이 되었을 경우에 처음에는 온도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열이 낮은 물체로 이동을 하겠죠. 열이 이동을 하게 되면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는 온도가 내려갈 테고, 온도가 낮은 물체는 열을 흡수하게 되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열평형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열의 이동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을 한다라는 것이고, 열평형이라는 것은, 자, 시간이 지나면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상태를 열평형이라고 하죠. 이 두 개의 그림은, 자, 이거 모두 열평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쪽 물체는 고온이에요. 이쪽 물체는 저온이고,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온도가 같아져서 온도는 같아지죠. 이게 바로 열평형 상태. 자, 이것도 높은 물체, 그러니까 높은 온도의 물체는 점점 온도가 낮아지고, 낮은 온도의 물체는 점점 온도가 높아져서 열이 같아지는, 그러니까 열이 같아진다라는 게 아니라 온도가 같아지는, 바로 열평형 온도가 같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열평형 상태일 때에는, 이건 좀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빨간색으로 합시다. 온도가 높은 물체가 잃는 열의 양, 그리고 온도가 낮은 물체가 얻는 열의 양은 같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온도는 같아지죠. 하지만 초기에 어떤 온도가 있고
초기에 낮은 온도가 있다고 하면 이 온도의 중간값으로 꼭 열평이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즉 10도였었고 20도였다고 해서 무조건 15도가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열의 양이 같다라는 것이지 온도가 꼭 중간값을 갖는다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시험에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많이 틀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열의 이동 방법, 이것은 세 가지만 외우면 돼요. 열의 전도, 그리고 대류, 복사라는 게 있죠. 전도라는 것은 물질이 직접 이동하지 않고 물체에서 이웃한 분자들, 이 얘기는 뭐냐면 물체 안에서 분자들끼리 열을 이동시킨다는 얘기예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그 냄비가 이렇게 있으면 숟가락을 이렇게 놓잖아요. 숟가락을 갖다 대면 숟가락이 처음엔 여기만 뜨거웠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손잡이까지 전부 다 뜨거워지겠죠. 이게 바로 열의 전도 현상이에요. 물질 내에서 이 물질이 뭐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체 안에 있는 분자들이, 이 숟가락 안에 있는 분자들끼리 열을 전달하게 되면서 열이 점차 이동하는 현상, 이게 바로 전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대류라는 것은 액체나 기체, 우리가 물을 끓일 때 또는 공기 상태에서의 열을 전달하는 현상이 많이 나오죠. 대류. 자, 아래로 가면 어때요? 이게 물이 이렇게 아래에 있을 때에는 가열하기 때문에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물이 위로 올라가요. 근데 위로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온도는 낮아지겠죠. 그러면 다시 물은 아래로 가죠. 그럼 또 가열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여기도 똑같죠. 가열돼서 위로 올라오고 식어서 밑으로 내려가고, 이 상태를 반복하는 것이 바로 대류라는 것이죠. 그 다음 복사라는 게 있어요. 자, 좀 아까 열의 전도, 그리고 열의 대류는 중간에 분자라는 것들이 있었거나 아니면 액체나 기체 상태의 어떤 중간에 그 매개체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복사라는 것은 아무런 물질의 도움이 없이 직접 전달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 태양에서 지구로 열을 전달할 때에는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태양에서 직접적으로 열이 지구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복사라고 하죠. 이 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열의 이동과 우리 생활,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단열이라는 것은 열을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열의 이동을 막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집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열을 막기 위해서 솜이라던가 스티로폼, 은박지, 알루미늄 또는 공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열을 차단시키죠. 자, 솜은 뭐예요? 솜은 이불을 덮을 때, 그렇죠? 겨울에 추우니까 우리가 이불을 덮게 되면 이 안에 솜을 채워서 따뜻한 열을 밖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거죠. 스티로폼은 건물을 지을 때에도 그 사이에 단열재라는 것을 넣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단열이라는 건데, 이 단열재를 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 스티로폼을 쓰죠. 그 다음에 은박지, 알루미늄도 열을 차단시켜주죠. 자, 이 공기라는 것은 언제 쓰냐면 우리가 그 창문을 보통 그 거실에서 바깥으로 연결되는 곳에 그 큰 창문들이 있는데, 거기에 창문을 보면은 창문이 원래 속이 이중창이에요. 그러니까 유리가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를 공기로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찬 공기와 안에 더운 공기가 있으면 찬 공기와 더운 공기 사이에, 이 창문 사이에 공기가, 이 이중창 사이에 있는 공기가 단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단열재로서의 그 중요한 특징은 열의 전도가 매우 느려야 돼요. 그래야 공기의 전달이 느려야만
어떤 그 열이 새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부에 공기를 많이 포함하는 물질일수록 단열이 효율적이다. 왜냐? 공기는 열의 전도가 매우 느린 물질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 폐열이라는 게 있어요. 이 폐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열을 쓰지 않는 열, 뭐 이렇게 폐품이나 그런 것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쓰지 않는 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소나 자원회수 시설 등에서 전기 생산 및 쓰레기 소각 등에서 발생하는 열, 이걸 가지고 다시 이용하는, 재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폐열을 지역 난방이나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발전 방식을 어떤 그 폐열 발전이다 라고 하죠. 이거는 뭐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5분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물리량은 이건 뭘까요? 온도죠, 온도. 예. 그 다음 10도씨는 절대 온도 몇 도일까요? 자, 10도는 우리 아까 273만 더해주면 된다 그랬죠. 얼마? 283 켈빈. 이 단위를 꼭 써주셔야 돼요. 자, 10도씨의 물체 A와 30도씨의 물체 B를 접촉시켜 놓았을 때 열의 이동 방향은 어디일까요? A는 10도씨, B는 30도씨. 어떤 게 더 열이 많아요? B가 많죠. 그러면 열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그죠? 온도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해서 열은 B에서 A로 가겠죠. 자, 혹시라도 여기에서 함정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열 평형이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온도를 알 수 있나요? 여기서 혹시라도 20도씨다 라고 생각하면 틀리는 거예요. 열 평형의 상태는 열의 양이 빼앗긴 열의 양과 받은 열의 양이 같아지는 것이지 온도가 모두 공평하게 중간값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4번. 가로는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져서 더 이상 온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이다 라고 했죠. 이 가로는 무엇일까요? 그죠? 열평형이죠. 열평형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A, B 두 물체를 접촉시켜 놓아 열평형이 이루어졌을 때 물체 A가 잃은 열의 양이 150kcal라면 물체 B가 얻은 열의 양은 몇 킬로칼로리인가? 자, 잃은 열의 양이 150kcal라면 얻은 열의 양도 역시 150kcal겠죠. 펜이 잘 안 써지네요. 150kcal 같은 양이 됩니다. 물질이 직접 이동하지 않고 물체에서 이웃한 분자들의 연속적인 충돌에 의해서, 자, 물질이 직접 이동하지 않고 물체에서 이웃한 분자들, 즉 물질 내에서 분자들의 충돌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현상을 바로 뭐라고 하죠? 전도라고 하죠. 그 외에 대류, 복사가 있죠. 그 다음 물체와 물체 사이에 열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뭐라고 했죠? 단열. 그러면 기억만 해두시면 돼요. 열의 전도가 매우 느린 물질로 이중창 사이에 넣는 단열재. 우리 아까 뭐라고 배웠죠? 공기.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점 정리는 온도와 열에 대한 요점 정리는 마쳤어요.